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11기 영철님과 순자, 옥수님의 데이트 장면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차이로 보시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지금 새벽에 계속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뾰루지는 계속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있네요. 이 첫 시작을 옥수님에 대한 오해를 살짝 하나를 덜어야 돼. 옥수님의 이런 내비게이션 강박 물론 강박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태도가 보편적인 태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순자 씨는 이제 신난다고 하고 있고 영철님이 얘기를 계속해요. 순자님은 나올 거라고 기대가 있었고 옥수님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둘 잘 되고 있는데 왜 끼어들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막 2대1 데이트가 돼서 좋아요 이런 문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서로가 첫인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옥순 씨 마음속에는 내가 이 두 사이를 끼어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올 때도 진짜 총알처럼 튀어나오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오면 혹시라도 순자 씨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순자 씨도 영철 씨를 굉장히 많이 호감이 생겨 있는 상태였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저 말에서 옥순 씨가 다시 가요? 라고 말을 해요. 저 말에 왜 그렇게 말해요?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 노래 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라는 말이 그냥 가다가 노래 틀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옥순 씨한테 약간 내가 말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에 노래 틀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살짝 그 말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그걸 아니까 거기에서 좌회전이나 해요 라는 말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래 틀려고 했는데 아예 말하지 말고 좌회전이나 해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게 말 돌릴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마음 안 상했으니까 그냥 좌회전이나 해요. 이 말 뜻이었다는 거지. 옥순 씨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좌회전이나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해? 무례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영철 씨가 약간 민망해서 노래나 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옥순 씨가 운전하면서 막 핸드폰 보고 노래 틀고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상처난 초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굉장히 엄하고 정해진 거를 꼭 해야 되는 좀 잔소리를 하는 게 당연한 문화를 겪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는 이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옥순 씨를 분석할 때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목적을 함께 하고 있으면 그 목적으로 잘 향해 가는지 계속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조언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겪어왔으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도 그 조언을 계속해서 들어왔겠지. 보통은 어머니였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잔소리라고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옥순 씨의 저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운전하는데 이렇게 계속 내비게이션을 같이 옆에서 봐주는 사람은 실은 많지 않죠. 왜냐면 혼자서도 운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옥순 씨의 이성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옥순 씨가 없을 때도 운전 잘했어. 훨씬 더 먼 길을 운전해서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여름아 부탁해를 들으면서 왔어. 그런데 여기서 이 음식점 가는 이 짧은 거리를 못할까? 훨씬 잘하지. 근데 옥순 씨는 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조언을 주고 이 사람이 잘 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일상인 문화에서 지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지. 실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런 공부를 할 때도 자기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휴식을 주지 않고 결론을 향해 달렸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뭐예요? 좋은 성적. 그걸 향해 달려온 거야. 그게 생존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옥순 씨의. 그리고 그러라고 했어.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쉬어서는 안 되는 거지. 정확히 거기를 향해서 달려서 결론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봐?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지금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는 그런 상황은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운전할 때는 앞만 보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정확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정답이 있는데 이 정답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답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심지어 위험하게까지 해.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자 씨한테 노래나 해요가 그냥 순자 씨한테 무례하게 시킨 행동은 아니야. 옥순 씨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옥순 씨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옥순 씨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틀기 위한 목적으로 정답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정답이 뭐예요? 앞만 보고 집중해서 운전하는 거야. 근데 앞을 안 봤어. 핸드폰 봤어. 노래 킬려고 했어. 물론 거기서 차가 멈추는 과정이었었고 앞에 차가 없었던 어쨌건 안전한 상황이었다 한들 옥순 씨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노래 틀려고 하지 마라. 네가 노래가 필요하다면 노래를 만들어 주겠다. 그 생각이랑 순자 씨가 노래를 잘하니까 여기에서 순자 씨의 재능을 어필해봐라. 그리고 순자 씨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아침에 찬송가도 부르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래나 해요라는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말투가 세고 무례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옥순 씨가 좌이전이나 해요. 순자는 이제 노래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야. 좌이전이나 해요는 거기 상황에서 앞에 맥락으로 봤을 때 영철 씨가 민망해할 정도, 그리고 영철 씨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말을 돌리려고 했고 그 말을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운전이나 해요라는 뜻이었고 여기서 노래나 해요도 노래를 틀 생각하지 마요 라는 생각이었었던 거지. 노래가 필요하다면 순자 씨의 노래가 있어요. 그 뜻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순자 씨가 좋아요라고 했단 말이야. 순자 씨는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옥순 씨도 그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순자를 견제하거나 영철에게 무례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은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들 이런 옥순 씨의 마음을 안다고 한들 영철 씨와 잘 되진 않아. 잘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뜻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시청자들이 토막토막 끊어서 이거를 장면을 본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특히나 이게 회차가 나뉘면서 좌회전이나 해요. 이게 너무 강하게 막 나와버렸어. 앞에 맥락이 좀 잘렸더라고. 다음 편에서 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옥순 씨에 대해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철 씨는 운전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에 집중시키고 자신은 계속 내비게이션을 봐. 그러면서 근데 이제 발성하기 전에 도착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발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옥순 씨가 약간 대인관계를 되게 잘 못하는 포인트죠. 저런 말에 기분 나쁠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발성하기 전에 도착하겠다 이 말은 발성 그만하고 노래나 해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옥순 씨는 그 사이에 침묵이 싫은 것도 있고 빨리 결론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빨리 답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는 순자의 노래 입장에서는 빨리 노래가 시작돼야 돼. 그 상황에서 지금 저런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머리로는 알아. 발성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빨리 노래하기로 했으면 노래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옥순 씨가 가지는, 이제 옥순 씨가 깨야 되는 옥순 씨의 어떻게 보면 벽이지. 일상 모든 곳에 조급함이 있고 빈틈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 그렇게 자신이 훈련받아온 결과물이죠. 스스로가 그렇게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근데 차 터지는 성냥 이러면서 옥순 씨가 저 노래를 시작할 때도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비게이션을 계속 봐. 그런 걸 보면 옥순 씨가 진짜 그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는 성향이면서 그 와중에 한눈 파는 걸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좀비가 창궐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옥순 씨의 태도가 가장 적합한 태도잖아요. 물론 좀비 창궐 치고는 다들 너무 여유롭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눈 팔아도 되는 현대 사회란 말이에요. 편안한 사회. 그렇게 생각하면 옥순 씨는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한 삶을 살고 있는 면이 있죠. 순자 씨가 오솔로미오를 부르는 그 와중에도 영철 씨의 표정을 보면 눈이 동그래져서 노래 잘한다. 물론 전방주시는 하지만. 그런데 옥순 씨는 내비와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보면서 운전 상황을 주시해. 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귀만 열어놨어. 그러면서 노래가 끝났을 때 옥순 씨가 오솔레미오가 무슨 뜻이었죠? 라고 물어보면서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거의 한눈을 안 팔아.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도 옥순 씨한테 노래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옥순 씨는 나는 멀티가 안 돼 하면서 계속 내비게이션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철 씨가 지금 하는 거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노래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철 씨가 앞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옥순 씨를 본 내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보다 시선이 더 운전에 필요한 곳에 꽂혀 있었어요. 영철 씨가 안 보셔도 돼요 이러면서 가리기까지 해요. 근데 옥순 씨가 그 손을 치우죠. 운전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가는 게 목적이어도 그 산 중턱에서 쉴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꽃이 이쁘면 거기서 그냥 쉬다가 돗자리 깔고 피고 놀다가 그냥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정상에 가야만 그날이 행복한 건 아니야. 그냥 그런 옵션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삶에서는. 그러니까 등산도 물론 내가 이런 마인드여서 몸이 이 모양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등산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옥순씨는 그게 안 돼.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했으면 중간에 앉아서 꽃을 보고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혐오해. 왜 혐오한다고 표현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그러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옥순 씨는. 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쉽지 않지. 그래서 우회전이에요. 옥순 내비에 따라서 식사 장소에 도착을 하죠. 삼겹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옥순 씨가 역시나 이제 부르는 벨을 누르고 그리고 영철 씨가 순자 씨와 대화를 합니다. 엄청 빠르더라고요. 장 보실 때 역시 빠르다 이러면서 옥순 씨 칭찬을 하지만 옥순 씨의 성향이 딱 나오는 거죠. 무언가 목적에 맞는 행동을 굉장히 빠르게 해내려고 하는 거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 대화 와중에도 뭔가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메뉴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건 이 상황에서 이런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표정이 어떻지 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옥순 씨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좀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를 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옥순 씨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단 말이죠. 행복의 가능성을 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반응을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그거를, 그러니까 눈치는 빠른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많이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눈치가 빨라지죠, 사람이. 그런데 그런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옥순 씨가 말하거든요. 그런 경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자기는 그냥 피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메뉴판 보고 있잖아. 다른 사람 안 살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꾸 반응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 어쨌건. 여기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물어볼게 하면서 전공을 물어봐요. 근데 영철 씨의 전공은 금융학, 순자 씨는 성악 전공이고 옥순 씨는 도고동문학 전공. 문과인데 수학 선생님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다음 질문할 거리를 찾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요. 빨리 뭐 신상에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순 씨의 목적은 상대를 알아간다예요. 지금 알아간다를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실은. 다큐멘터리를 지루해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가 재밌어. 근데 다큐멘터리를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왜 지루해하냐면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다루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니까 관객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약하지. 사실 전달을 위주로 하니까. 근데 요즘엔 다큐멘터리도 감정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이끌어내다 보니까 영화보다 훨씬 더 이런 감정적으로 많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도 당연히 많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실이나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옥순 씨는 그 반대일 거야, 아마. 그런, 이게 뭔가 서사에 집중을 하거나 어떤 사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떡밥만 계속 흘리면서 질질 끄는 시즌제 드라마는 옥순 씨는 못 볼 거예요, 아마. 차라리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즌제로 돼도 요약된 뭐 10분짜리 영상 이런 거는 볼 수도 있겠죠. 옥순 씨 입장에서 서사와 관련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감정선을 다루는 그런 장면은 옥순 씨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자 씨가 운명론자거든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운명론에 대해서도 실은 할 얘기가 많아. 이 운명론자들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 운명론자들은 더 쉽게 이별을 결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 날이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어쨌건 통계적인 얘기지. 통계적인 얘기고 어쨌건 운명론이어도 그만큼 서로가 노력하고 잘 만나면 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운명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어떤 이상형으로 규정해 놓고 그 운명인 사람을 거기다가 끼워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아무래도 좀 무딜 수 있지, 운명론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결정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서 뭐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영철 씨가
옥순 씨에게 물어봐요. 저 하나 뭐 물어봐도 돼요? 이러면서. 첫인상 선택 누가 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영철 씨는 옥순 씨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순자 씨는 자기가 1대1 데이트를 해보면서 서로가 이제 약간 운명 같다는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선택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철 씨는 순자 씨하고 지금 쌍방이 됐단 말이에요. 실은 전부터 됐었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옥순 씨를 거절을 해야 되니까 거절의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할 때 마음도 불편하지. 거절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도 당연히 불편할 테니까 내 마음도 좀 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옥순 씨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옥순 씨가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영철님이라 그래. 확실히 이런 투명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죠. 그러면서 영철 씨가 약간 당황해.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요? 물어보고 뭐 때문에? 라고 대체 왜? 그런데 옥순 씨가 첫인상이 좋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선택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순자 씨도 거기서 숟가락을 얹어주죠. 어제부터 계속 직진이었다고. 그러면서 예상한 대로라서 안 바뀌었다. 영철 씨가 자기의 그 장기자랑 얘기를 해요. 장기자랑 준비를 하면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옥순 씨가 그걸 알면서도 했냐.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리스펙트. 순자 씨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해요. 순자 씨도 그게 영철님이니까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봤다. 그러면서 영철 씨가 이제 고개를 굽기 시작하죠. 삼겹살을 이제 진짜 잘 굽는다. 기대하라. 라고 하는데 이 지금 11기 영철님을 누구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고 10기 영철님과 비슷한 결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지금 11기 영철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모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멋있고 이런 외적인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기 영식님하고는 너무 많이 결이 다르지만 약간 그런 완전히 인싸 느낌의 사람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실제 영철님이 가진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철님은 지금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실은 10기 영철님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혼의 아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스스로 자기 안에 침잠해버렸던 거지. 에너지가 넘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지. 혼자 사는 걸 열심히 하고 막 이랬던 거지. 근데 이 11기 영철님도 그렇게 언변이 화려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만 사람이랑 많은 것도 즐거워해요. 싫어하지 않아.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막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반듯한 사람인 거예요. 사고가 막 유연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랑 대화가 즐겁고 노는 게 재밌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저런 그 중화반점 노래를 듣고 이 사람이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러면서도 개그 욕심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만 또 영철님을 만난다면 그건 영철님과의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 영철님이야말로 지금 여기 나온 남자 출연자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안정적이고 차분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영철님이죠. 근데 영철님을 보면서 막 재밌고 드라마틱한 어떤 연애를 생각하면 재미가 없지. 그런 면에서는 순자님하고 결이 맞는 면이 많아요. 그렇다고 옥수님하고는 아니냐? 그건 아닌데 옥수님이 지금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스스로 깨야 되는 알이 아직 좀 두껍잖아요. 알붙일 지금 바르는 중이란 말이에요. 솔로 나라가. 그래서 일단 옥수님은 여기서 뭔가 이성적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알붙일 바르는 중인데 어떻게 내겠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알을 깨는데 좀 더 그런 결과를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 순자 씨는 물론 굉장히 이런 가족 간의 끈끈함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순자 씨는 혼자서도 잘 놀고 그리고 어떠한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봤을 때는 10기의 현숙님하고 그 장점만 보면 겹치지. 근데 물론 10기의 현숙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고 자기가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나이 차이나 해온 일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현숙님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넘사벽 캐릭터였고 순자님은 조금 어떤 순수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 혼자서 어떤 재미를 끌어내고 상대와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상대가 조금 밋밋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반듯한 게 또 밋밋함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화려한 일상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순자 씨랑 영철 씨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굉장히 매너 있고 상대를 배려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회사 생활처럼 이렇게 틀에 박힌 데서의 의전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게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맞추는 이런 거는 잘하는데, 거기서 틀에서 벗어난 어떠한 재미를 추구하거나 그런 행동에서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애를 할 때 대화나 이런 데에서는 영철 씨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순자 씨는 애초에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순자 씨는 애초에 그런 걸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가 실망할 포인트가 외적인 것에서 있을 수 있죠. 뭐 종교적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적인 부분에 서로가 바라는 면이 다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건 두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까워질 때 상대의 성향 때문에 실망할 일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비해서 적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겉바속촉으로 간다라고 하고, 순자 씨는 또 쌈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재밌으니까 이제 입에 넣어주라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고, 순자 씨는 구워주시는데 이러면서 구워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이런 호감을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감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구워주시는 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철 씨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제 치켜들죠. 맛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겉바속촉 이런 것도,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이게 이쁨 받는 사원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서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그러니까 어디서나 써먹어도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이런 센스나 이런 거는 훈련에 의한 결과물이지 않는가. 그만큼 영철 씨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일 것이다. 그쪽 계열이다. 인싸 계열이라. 그러니까 물론 인싸면서 반듯할 수 있지. 그렇다고 아싸라는 건 아니고. 막 노는 걸 좋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쌈을 먹여주고 몇 번을 오고 가는 거 이러지만, 여기서도 이제 영철 씨는 별 말이 없거든요. 반응은 계속 해줘요. 리액션 계속 해주는데 엄지를 이렇게 오케이도 표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건 반응을 잘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영철 씨가 옥순 씨에게 쌈을 먹여줄 때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고 자막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먹는 게 결과니까, 내가 저걸 받아먹는 게 결과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모든 게 내가 저걸 먹기로 했으면 먹는다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쌈을 싸고 저게 내 입에 오는 이 과정이 옥순 씨는 너무 힘든 거지. 옥순 씨 삶에서의 과정은 한시도 허투루 하지 않고 공부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의 가능성을 계속 찾았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옥순 씨의 마음에 여유가 없지. 여유가 있었던 시간은 내가 행복의 가능성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되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영철 씨가 되게 조그맣게 쌈을 잘 싸주고, 그러면서 옥순 씨가 어릴 때 아빠가 쌈 싸주던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이렇게 옥순 씨가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옥순 씨는 영철 씨에게서, 그리고 과거에 사귀었던 3명에게서 결국 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애초에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좀 호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아닐 텐데, 저렇게 반듯하고 거짓말 못하고 속내가 드러나는, 한편으로는 답답한 사람, 답답하고 착하고 반듯한 사람, 아마 옥순 씨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집에서 이렇게 잔소리 듣고 싸우고 바닥을 보여도 다음날 열심히 또 출근해서 일하는, 그리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딸한테 잘하는, 딸 대신 설거지를 하는 그런 남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주식으로 막 다 날리고 했어도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건 옥순 씨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남자였겠지만, 옥순 씨가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영철 씨 같은 면이 있었을 거고, 과거에 옥순 씨가 사귀었던 남자들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철 씨 같은 성향의 사람을 일주일도 못 만나고 헤어졌다라는 건 결국 아버지와 닮은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옥순 씨가 깨야 되는 부분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끌리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게 어쨌건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보이면 두려워서 도망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깨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유치하면 또 뭐라고 하겠지. 그냥 소설 써봤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요. 난 작가야. 난 책을 4권이나 쓴 작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순자 씨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순자 씨가 이제 영철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옥순 씨가 지금 요약 정리 중이구나. 근데 이제 이건 어쨌건 수학 강사를 이제 또 해오고 있으시다 보니까 용어를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또 공부를 계속 해오,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둘이서 1대1 대화를 하라고 그 제작진이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몇 분씩이요? 라고 물어봐요. 문제가 있어야 풀 거 아니에요. 객관식이어야 고를 거고. 그게 옥순 씨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자유를 줬어. 맘대로 해라고. 그럼 옥순 씨는 여기서 그러니까 옥순 씨가 되게 힘든 거야. 뭐야?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해. 그러면서 20분씩 해, 20분씩 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힘들어. 물론 뭐 대학 입시에 논술도 있긴 하지만 옥순 씨는 그 문제가 있고 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완전히 백지 상태에 내던져지면 예를 들어서 산에 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상이 목적이다 이러면은 옥순 씨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산이든 어디에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해. 몇 시간 후에 올게.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할지 말해주고 가야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부르면 올게 라고 하면 더 미쳐버릴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옥순 씨의 성향이죠. 후다닥 해치워 이러면서 질문 생각해야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찾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만약 답을 원한다면 답을 주는 거고. 결국 문제를 푸는 거야. 인생이 계속 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자 씨는 여기 오자마자 여기 너무 좋다부터 시작해요. 그냥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그런 데서도 다 재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철 씨가 순자 씨와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둘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순자 씨가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순자 씨의 태도가 조금 어색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널들은 통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근데 순자 씨가 자기가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업되는 그런 태도와 지금 여기에서 상대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자기 반응이 좀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순자 씨는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업된 텐션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냥 가능성인데 순자 씨 자체는 차분한 면이 있고 밝기만 한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물론 이건 그냥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투명한 옥순 씨의 태도와 비교가 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 두껍지 않지만 약간 감정의 벽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가 어떤 마음일지 전혀 모를 때 자기의 업된 텐션을 보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 인터뷰 같은 데서 막 밝게 노래하고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투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은 이 상황이 더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감정적 태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감정을 직시하는 것을 아직은 좀 서투른 게 아닐까?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직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어른들이나 가족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관심 받는 거를 좀, 근데 그럴 수 있지. 어린 시절을 그렇게 겪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지 막 사랑받고만 자라서 결핍이 없고 그냥 완전히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 씨가 그런 감정적으로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쉬운 단어를 쓰긴 하는데 맥락 자체를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숨겨서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자 씨가 애착은 좀 불안정 애착일 수 있겠다. 근데 이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자 씨가 어두운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매가 있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되게 좋고 사랑하고 안정적인 가족이지만 거기에서 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하고 그래서 좀 더 밝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런 결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조금 외면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 나는 뭐 그런 면이 훨씬 더 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 씨가 20분을 재라고 하거든요. 재야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5분 삭감하고 이제 15분 알람을 해서 이제 시간을 재죠. 그 시각 옥순 씨는 스톱워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나 같으면 거기서 대화 끝났다고 하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용납이 안 돼. 이 타이머를 보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저 눈도 저 타이머에서 뭐 떼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계속 이거를 계속 봤을 거라고. 그러면서 영철 씨는 이제 순자 씨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대화들을 하죠.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좋아하고 맛있게 잘 먹어서 좋았다. 그러면서 순자 씨가 세자매가 진짜 친해서 우리 가족이랑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순자 씨가 나 같은 성향의 사람을 선호하지도 않겠지만 나 같은 성향의 사람은 되게 힘들죠. 다른 사람과 1대1로 관계가 잘 맞으면 거기까지가 노력의 마지노선이지 그분의 가족들과는 성향이 같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성향이 맞다고 해도 일단 그렇게 무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를 힘들어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순자 씨와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순자 씨 편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워낙 튼튼한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그 튼튼한 울타리가 장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맞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제 영철 씨는 또 그런 데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는 강하지. 외모는 워낙 미남이고 이게 피지컬도 좋고 하니까 외모적으로는 자기 색깔이 강한데 성향이 영철 씨는 이런 외모에 가려져서 그렇지 성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의 바른 사람이지. 반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를 같이 가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죠. 영철 씨의 표현대로 어디에나 맞는 블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만능 블록이란 말이에요. 만능 블록은 뭐예요? 만능 블록은 반듯해. 그리고 대다수와 비슷하게 생겨야 돼. 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영철 씨가 스스로를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뭐랄까 재밌고 하루하루 막 즐겁게 새로운 거 해가지고 화려한 대화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즐겁게 해주고 막 눈치 빠르게 기분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다 하면은 영철 씨는 답답한 사람이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속된 말로 그런 속물적인 눈치가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인 거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영철 씨는 솔직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순자 씨가 혼자서 외롭고 이렇게 서 있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보상받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쌓아왔고 자기가 하하오까니까 지금 이게 나에게 온 거다 이러면서 영철 씨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아니 이 두 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로 11기를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던 장면들은 약간 옥순 씨가 등장해서 무언가 말을 하거나 이제 그랬던 장면이거든요. 물론 영식 씨도 한 장면이 있었지만 약간 옥순 씨를 보면 아멜리에 보는 것 같아. 여기서도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보통 19, 87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1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올라가는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러면서 바로 출발. 이제 20분이 지났다고 하면서 이제 순자 씨는 빠르게 일어나고 재밌게 즐기세요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옥순 씨는 내려오고 있어요. 영철 씨가 높아서 조심해서 내려오세요라는 말에 말만 하고 잡아주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옥순 씨는 핀잔을 주지만 영철 씨는 잡아주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냥 말을 돌려요. 잡아줄 관계는 아닌 거지. 공평하게 되니까 공평하게 해드리니까 영철 씨 시계로 하라고. 그렇게까지 조건을 맞추는 거죠. 질문을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철 씨가 질문 적어왔어 이러면서 약간 황당해 하거든요. 그래서 옥순 씨 대답이 그럼 뭐 해요 20분 동안이에요. 사적인 대화나 이런 거는 없는 거야. 옵션에 없어. 이렇게 평온하고 즐겁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옥순 씨 입장에서는 전부 불필요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옥순 씨가 좀 익숙해지고 내려놔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러면서 회차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여기서 묻거든요. 자기가 옆자리 타면은 그렇게 된다.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옆자리를 타면 그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시키는 거지. 그게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른 걸 해서는 안 되는. 정답이 있는데 왜 정답이 아닌 거래. 근데 여기에서 이 장면을 내가 이 전회차에서는 앞에 맥락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에 맥락이 안 나와.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에 좌회전이나 해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노래를 틀려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는 좀 안타까웠어.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길을 알려줄 때는 되게 차분하게 알려줘요. 우회전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운전 내가 하는 건데 믿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와주는 게 좋은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지. 내가 운전할 때도 옆에서 저러면은 되게 나는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는 없을 때도 운전을 해온 사람이니까. 근데 저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운전할 때 가족 중에 한 명이 저렇게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난 내가 누가 한지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면 또 예측했다고 뭐라고 할까 말 안 할 거야. 근데 여기서도 영철 씨가 되게 좋게 말을 해줘요. 의지를 하고 있구나, 믿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조수석의 역할인 줄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건 실은 그러니까 좀 더 돌아가 보면 이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그냥 잔소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렇게 해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혼났을 수도 있겠지. 누군가가. 이제 그런 것 둘 중에 하나의 상황 때문에 저거를 당연하고 저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소리를 하는 것 상황에서 저걸 잔소리라고 옥순 씨가 받아들였으면 옥순 씨는 힘들어. 누구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러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와준다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저건 좋은 행동이 되는 거야. 도와주는. 그럼 좋은 행동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옥순 씨의 마음이라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옥순 씨가 그거는 제가 앞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솔직하게 나 이런데 알려줘라고 말을 했다면 옥순 씨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 좀 편안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회피해 왔단 말이에요. 직업도 학생들하고 대하는 거니까 이게 좀 비슷한 나이에 사회인들하고 교류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연애를 하면서 바닥을 볼 기회도 없었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고 상대의 바람도 알 방법이 좀 없었겠죠.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지. 그리고 정답지가 많다는 것도 몰랐던 거고. 그러면서 옥순 씨가 첫인상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라고 할 때 영철 씨가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첫인상이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잠깐 버퍼 걸리고 직설적으로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다. 그 말은 처음에 지적이고 세련됐는데 지적이 그 대화를 할 때는 조금 필터를 안 거치고 말한다라는 느낌이죠. 옥순 씨가 그렇죠라고 네 해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건 좋다고 말해요. 꾸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몇 번 마음에 드냐 했을 때 영호님도 마음에 든다. 라고 할 때 이제 영철 씨가 영호님 얘기를 하면서 이 거절에 좀 미안함을 줄이려고 하는데 난 여기서 옥순 씨의 태도가 너무 좋았어.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음 질문한다고. 이런 때도 옥순 씨가 가진 이런 성향이 장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 상대가 호의를 가진 질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면 상대의 사고를 닫는 거니까 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선택은 아니죠. 저렇게 딱 내가 원하는 질문,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거에 집중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저 상황 자체는 좀 재밌으니까. 영철 씨에 대해서 옥순 씨가 첫인상 계속 좋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았다. 그래서 어떤 게 마음에 들었냐 했는데 종합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지 뭐. 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지라고. 잘 맞을, 그리고 잘 맞는 것 같고 그냥 느낌이다. 그냥 본능에 이끌림이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었냐라는 질문은 충분히 엄청 매력적이신데 근데 이게 4박 5일이 짧아서 이제 순자 씨 하나만을 알아보기도 힘들다라는 걸로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옥순 씨가 오케이 하면서 딱 멈추죠. 말을 멈추고 저희도 여기까지라고 말하지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의 경험을 많이 안 해보면 그 거절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상처는 되게 크잖아요. 근데 약간 나이가 들면 그때만큼은 아니야. 물론 나는 중고등학교 때 누군가에게 고백해본 적은 없어요. 고백 받아본 적은 당연히 더 없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를 생각해보면 그걸 비교해보면 경험치의 차이도 있고 세상을 좀 여유롭게 보는 차이도 있죠. 근데 옥순 씨는 지금 이성에 대한 경험치가 확실히 적으니까 저런 상처에 대한 부분도 좀 견디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운 것만이 아니고 옥순 씨 자체가 이런 거절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옥순 씨 편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기소개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가정사를 드러내버리는 게 나의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엔 도망갈 사람이면 애초에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옥순 씨는 뭔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부정당하는 사실,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 사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절당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게 굉장히 더 괴로울 거라고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순자 씨는 또 밝아, 상대적으로. 그리고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영철 씨랑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옥순 씨가 그렇게 대놓고 거절됐을 거라고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실은 옥순 씨의 저런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뭐 순자 씨는 눈치가 길러질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지금 옥순 씨가 저렇게 다운돼 있는 모습을 봐도 다운돼 있다는, 아, 저렇게 태도를 취하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다운돼 있구나, 저렇게 다운돼 있는 건 지금 영철 씨가 무슨 말을 했겠구나,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너무 자기 이런 행복에 취해가지고 아예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정말 낮은 확률인데 옥순 씨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드러내고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옥순 씨가 무슨 생각인 줄 알고 좋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지금 좋은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순자 씨가 미안해요, 슬픈 생각이구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옥순 씨가 진짜 표정이 안 좋아져요. 상처를 아까 말한 것처럼 받았으니까 굉장히 침울해지죠. 그리고 이 이후로 순자 씨가 이게 너무 행복함이 차오르지, 그거에 비해서는 막 밝은 티를 더 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침묵을 하지. 그래도 뭐 어쨌건 말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숙소가 너무 좋잖아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얘기가 나오니까 대화가 흘러가고, 근데 이제 뒤에서 옥순 씨는 점점 더 기분은 안 좋아지죠. 그러면 어쨌건 이 이후로 거절당한 옥순 씨의 이야기들은 다른 분들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라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